전기차 판매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도는 상황이고 일부 지역은 보조금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보조금이 바닥날까 줄을 서서 전기차를 계약하던 때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데요. 세계적으로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기차 성장세가 둔화를 보일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6개월이 넘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전기차 성장의 부진 요인을 높은 가격, 배터리의 수명, 인프라와 전문성 부족, 그리고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겪는 일시적인 침체기인 캐즘에서 찾고 있는데요. 사실 전기차 부진 요인의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못 만들어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기차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일론 머스크도 이 상황에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X를 통해 전기차의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를 옹호하고 나섰으니 말이죠. 정치적인 욕심보다 차기 정권에는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규제나 법 제정에 유리한 흐름으로 가져오기 위한 사전 전략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확실히 똥줄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심지어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될 것 같다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쉽게 말해 이미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다 산 것 아니냐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30%를 대체 전력 자동차로 채운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목표 달성은 묘연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전기차와 테슬라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일까요? 하이브리드를 고집했던 도요타 자동차가 정말 옳았던 것일까요? 흐름은 분명 더디지만 전기차 대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테슬라의 CEO는 일론 머스크니까요. 테슬라 및 전기차의 미래는 애플의 아이폰이 어떻게 모든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만들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혁신을 가져온 것들을 꼽을 때 항상 아이폰은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의 시작도 MP3 플레이어가 들어간 전화기였습니다.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MP3 기능 때문에 아이팟 판매량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모토로라와 협업을 통해 MP3 기능과 아이튠즈가 연동되는 전화기를 개발하려 하였지만 모토로라의 퇴짜로 개발이 무산되면서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였죠.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튀어나왔으니까요. 아이폰 탄생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의 핵심인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만든 앱이 나의 아름다운 아이폰을 더럽히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현재 애플의 CEO인 팀 쿡을 비롯한 다수의 개발자들의 장고의 설득 끝에 스티브 잡스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다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아이폰은 삼성에서 만든 최초의 스마트폰 옴니아 같진 않았겠지만 어쩌면 맥북, 아이맥 등 애플의 다른 기기들처럼 조금은 거리감이 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폰 한 대만 있으면 개인과 네트워크를 이어주고 누구든 스마트폰에 필요한 기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음악, 영상, 게임, 독서 등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나 SNS도 스마트폰이 생기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이폰은 캐즘은커녕 세계적으로 60% 이상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판을 뒤엎어버리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탄생하였고 이 제품은 새로운 시스템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20대 이하분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걸어다니며 전화와 문자만 해도 세상 좋아졌다 말했던 사람들이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생겨난 변화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기존의 휴대폰과 완전히 다른 기기의 등장으로 사회 시스템까지 바뀌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전화기라 인식하지만 영업적인 전략으로 아이 플러스 폰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다면 어쩌면 전화기라는 단어는 역사 속 단어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테슬라 혹은 전기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아이폰을 만들면 됩니다. 진짜 아이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처럼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전기차는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기름을 넣듯이 플러그를 꽂아 전기를 충전해야 하고 차량의 값을 지불한 후 소유하여 직접 운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타고 나면 중고차 시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죠.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면 수리를 맡겨야 하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등 대부분의 시스템이 기존 자동차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실시간 업데이트 등 놀라운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이미 다 적용되었으니 이 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죠. 연료만 바뀌었을 뿐 사실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단점은 점점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분명 리스크가 있음에도 익숙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시 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폰처럼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바로 소유물 혹은 재산의 일부였던 자동차가 단지 이동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면 아이폰의 혁신과 맞먹을 수 있는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로보택시, 테슬라 사이버캡을 통해서 말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이동이 필요할 때 사이버캡을 부르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택시는 도착합니다. 더 이상 운전자는 필요 없습니다. 자율주행이 사전에 등록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테니까요.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면 위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자가 차량보다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알아서 판단하여 스스로 사이렌을 작동하고 병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이쯤 되면 판단이 냉철한 성향의 사람이나 절약이 필요한 사람들부터 자가 차량이 필요 없다 판단하게 되겠죠. 감성을 중요시 여기는 성향의 사람이나 수집가들은 계속 자가차를 보유하려 하겠지만요. 자가 차량이 없어지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주차 공간은 생활 공간이나 정원으로 사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건물별 주차 시설에 대한 법규도 바뀌므로 도시 모양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줍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시간은 직장인을 기준으로 24시간 중 2-3시간 정도일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이겠죠. 하루 3시간, 10년을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00시간의 사용을 위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급하게 되고요. 여기에 보험료, 주차비, 주유 및 충전비, 운전을 위한 노동비, 자동차 수리비, 거기에 캐피탈 이자 등을 계산한다면 대략 시간당 1,500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현재 소카 기준 유류비 포함 시간당 4,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가차를 보유하는 것보다 30%에서 70%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절감 효과는 더 높아지겠죠. 충전을 위해 30분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운전하는 2-3시간의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어지며 운전 약자인 노인들과 어린이들의 이동도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편안한 승차감, 가족과의 여행, 차박, 캠핑, 짐을 옮길 때 등 차량을 예약만 하면 용도에 맞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을 통해 사회 시스템, 나아가 도시의 구조, 문화까지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전기차 시장 혹은 테슬라의 미래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항상 가능하게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그들 앞에 당면한 거대한 숙제를 응원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코스모스트였습니다.